지난 20대, 21대 국회를 보면 네,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민주당의 김현 의원을 모시고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이신 이상휘 의원을 모시고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법사위에 법안 2소위에서 추가 심사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위에서 이제 체계자구 심사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체계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이제 다른 문장과 용어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자, 법률적인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법률안을 재개정할 때는 체계나 자구심사도 중요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걸 폐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번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토론과 수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안 소위를 만들자는 그 정신도 바로 그러한 데서 비롯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회든지 법이 마지막 노선은 맞습니다.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선진화된 사회라 그러면은 법보다는 문화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그 부분의 모범을 사실 보여야 됩니다. 많은 법안을 개정하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럴 때도 해당 상임위 내에서 소위를 두고 이 법책에 대해서 자구를 보고 법사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하는 이유가 협의 정신을 갖자라는 겁니다. 다수결은 원칙 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충분한 가히 정파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정파적 영향이라든가 사회 문화적 영향이라 이를 따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국회 내의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회 과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법사위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집권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선진화법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 이걸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전세 대란 이런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당시 민주당이 상당히 좀 무리하게 이렇게 통과시킨 법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전세 대란이라든가 시민들의 저항도 많이 일어났었고,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은 이번 방송사법도 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법 자체가 소위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생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쟁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쟁법을 자꾸 올려서 부당하게 독단적으로 자꾸 처리하다 보니까 정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 예. 네. 만약에 방송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 이걸 예상하면서도 민주당이 강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 무엇을 도드라지게 보일 것이냐. 제2요구권을 뭐 부정적 단어로 거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는 정쟁 유발법입니다. 네.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 어려울 때는 사실상 국회가 조금 신사협정을 맺어서 뒤로 미루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남발시켜서 이런 부분에 독단적이고 독선적 이미지를 가져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아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탄핵 청원에 대한 부분 100만 명 넘었었다. 이런 부분들과 결부시키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결국 국정에 대해서 상당히 독선적인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송법이 그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편성하냐 그러면 방송법을 통해서 지금 뭐 방통위원장 탄핵도 있고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뭐 이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방통위원장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박문진의 이사진들이 이사 선임이 늦게 되고 그렇게 인해서 다른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던 박문진 이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한 6, 7개월간, 6개월간, 4, 5개월간 이런 식으로 업무에 공백이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략적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부분들도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탄핵적인 요소가 분명한지 아닌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탄핵 정국이 되면요. 궁극적으로 이게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가 시끄럽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여당이 국정을 잘 못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민심 위반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자기 지방선거 그다음 대권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오롯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실효는 누가 가지냐?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정쟁을 유발시키는 법을 의도적으로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7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달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다라면서 이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참 인사청문회 이 부분도 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법이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사실 고유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합의적 정신을 거쳐서 이렇게 임명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반대한다. 왜냐 그러면은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준숙이든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그래서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이게 정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그래서 여기에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임이 임명되었습니다. 이건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도 임명을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위주의 책으로 사실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인 체제 적법성이 문제가 됐다 해서 이것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먼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로 이준숙 위원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준숙 위원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찬성할 리는 없죠.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사청문회도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미 그 부분은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으로 뭐 대통령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즉, 이 부분은 민주당이 첩보를 내디딘 파행의 시초가 파행의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어제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 후보자는 이사진 선임만 의결하고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야당의 그 탄핵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 여당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 예단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체제가 위법하다 이런 부분 지금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헌재재판소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2인 체제에 대한 적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단심제로 운영하는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판결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헌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2인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법성 부분들어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숙 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준숙 위원장 후보자가 바로 박문진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만 해놓고 인선 절차만 해놓고 사표 쓸 것이다. 뭐
지금 한간에는 민주당이 이준석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바로 탄핵 절차를 바로 거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가 아니고 그 얘기 자체는 그렇게 탄핵 절차를 거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파생된 얘기지 아직까지는 뭐 얻은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MBC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공영방송 체제에 대해서 사명감도 나름대로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약간의 경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흥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그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 지금의 현실 직면하고 있는 방송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적격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현재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둘러싼 이런 이제 일련의 공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주요한 그런 현안들 그러니까 방송 제어가 통신 이런 이제 방송과 미디어 혁신 방안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네. 저도 뭐 당장 방송법이 아니라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래 산업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우주바사청도 만들어지는 그 우주항공청도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발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뭐 이익을 쫓다 보니까 의리를 저버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법안 같았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해서 그때서야 뭐 지금 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면모가 너무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특정 방송사를 특정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장악하려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현안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그 19일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당권 주자인 그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을 또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 타표가 좀 얼마나 나올지 이게 좀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아마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여론의 반영, 그 주장의 반영은 아마 잘 되기가 힘들 거로 보아집니다. 우선 뭐 어제 경찰청 조사로 인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 부분이 결론이 나왔고 그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 문제점들이. 더군다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주진우 의원이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바에는 이 법에 대한 조사 과정, 이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병대 수사본부는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8명을 기소를 했고 그 기소한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기소가 돼 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치밀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주일 안에 8명을 조사를 했다는데 이 중대하고 심대한 사건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임성근 사단장의 법적인 어떤 부분까지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2요구권이 제적의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200석 정도입니다. 지금 법여야권에 따지면 192석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석 정도가 이제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통과되기 쉽지 않다. 폐기될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15일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한 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게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태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팔을 벌리기 전에 장구와 징소리가 많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죽을 많이 울려야 된다 보는데 저는 그 변죽 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정국 자체는 탄핵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직시하기보다는 탄핵 정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권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에 대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뭐 등등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탄핵 청원 이 부분에 100만 명 넘었으니까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탄핵 청원이라는 부분들이 법률적 지위가 있느냐?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민원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명무실적 이 부분에 명분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탄핵 청원을 추진했는 사람 자체가 이 메신저의 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주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주도를 한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담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탄핵 청문을 해서 국회에서 이런 탄핵 청문을 하겠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전례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헌정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 정청래 위원장은 그런 얘기합니다. 잠자고 있는 법안을 깨우겠다. 법안이 왜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거의 사문화되시피 했던 법인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법률적 지위를 지닌 것이 아니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 자체가 명분 안 됩니다. 그럼 왜 하느냐? 탄핵 전국의 분위기 조성이죠. 아시다시피 헌법 65조에서는 대통령 등 공무원들의 탄핵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률 위반이 있고 어떤 헌법적인 결함이 있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그래서 이런 것은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위한 탄핵의 예비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내던 그 5통의 문자가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좀 개파 갈등이 좀 고조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문자 논란의 본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과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들은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극과 극의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민주당 참 조용해요. 네. 국힘은 많이 시끄러워요. 어떤 것들을 경쟁적 요인으로 봐야 될지 우리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되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자에 대한 파동도 선거 기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저는 역동성이라 우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비대위원장의 시절에서 그러니까 총선의 예민한 부분에서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문자를 누가 공개를 했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하등에 여기에 거론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예민한 시기에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이 같으면은 통속적으로 선거를 한 번 정도 치러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바로 회의를 하죠. 이 문자가 영부인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문자가 총선에 예민한 시기에 왔다는 점 등등을 통해서 전략적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자에 대한 저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번이나 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당원들에게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은 맞다. 그건 맞으나 지금 민주당의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는 당의 동일한 일사대오의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해석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좀 마칠 시간이 돼서 네. 좀 더 많은 논의 또 이제 의원님의 22대 국회에서의 계획과 포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을 모시고 방송사법과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